안녕하세요. 조축이 천사 청남샘입니다. 오늘은 매직 카드 중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분들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해석도 좀 어려울 때도 많고요. 자, 10번이란 숫자고요.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가 그림 안에서도 해석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림 안에 자체에 어느 정도 수레바퀴에 스핑크스가 올라타 있으면서 아누비스라는 보통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죽은 자를 안전하게 심판하는 존재라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위험의 존재를 은유법에 있기도 하고, 죽은 자의 수호신이라기도 하고 그래요. 아누비스. 저는 이게 옛날에 처음에 타로 공부할 때 달팽이인 줄 알았어요. 달팽이 속에 있는 모양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처럼 인생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와 있다 싶으면 인생이 좀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그림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 그림을 이제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누비스라는 존재구나. 스핑크스는 전에도 수업에 우리가 전차할 때 지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뱀도 사람의 인간의 욕망, 유혹, 욕정, 지혜, 치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다 각각의 어떤 인물들이 책을 다 들고 있어요. 독수리도 보이고, 천사 같은 사람 같은 천사, 그리고 사자, 황소. 이거는 어떤 은유법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 우리가 사람은 마법사에도 테이블이 펜타클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금도 있고 어떤 요소들이 좀 많았잖아요. 사원소. 사람은 공기, 금, 칼의 금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리고 물병자리에 속한다. 별자리는 1월 21일부터 2월 18일 물병자리. 그 다음에 교를 상징하고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 인간의 정신적인 면. 그 다음에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 지성적인 사고. 사람의 어떤 특성은 그런 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셔보세요. 제가 이거 찾는다고 시간 좀 걸렸네요. 매기션에 테이블 위에 보면 어느 정도 금, 사람의 원소. 그래서 이 그림을 사람, 천사에 비교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독수리는 우리가 물, 컵, 정갈자리. 정갈자리는 참고로 들으셔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 가을을 상징하고 직관력과 통찰력을 약간 상징해요. 물.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감정의 세계를 다뤄요. 물은 감정 세계. 그 다음에 가을을 상징하기도 하고, 황소자리 있죠. 황소자리는 펜타클, 마법사 카드에 나오는 펜타클, 코인, 흑의 모형이고요. 황소자리는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봄의 계절을 상징하고요. 의지력을 상징해요. 펜타클, 황소자리. 보통 황소자리 태어나신 분들 4월 21일에서 5월 21일 이제 금전 재물에 타고난 뭔가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시기도 하고 돈복도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질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이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펜타클은 코인, 사자자리하고 연관이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자자리, 우리가 8번 흰 카드 할 때 사자자리 속한다 했죠. 여름의 탄생서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자꾸 듣다 보면 별자리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의미가 하나하나가 나무, 불, 완즈, 지팡이 이런 요인에 속한다. 사자자리는 요거는 요거랑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사자자리는 7월 23, 8월 20일
실천력과 추진력, 작대기의 행동, 이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실천력과 추진력, 그리고 여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일에 있어서는 뭐 직업, 뭐 주관적과 창조성,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수레바퀴 자체가 이제 한 바퀴씩 자꾸 수레 돌면서 이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순환이라든지 반복된다는 뜻도 있고, 변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낸다 해서 10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0이 10이잖아요. 보통 1번에서 9번을 지나서 10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9번은 또 완성의 숫자라 했어요. 8번 다음에 이제 9번 은둔자도 영상을 마쳤는데 그 수업 들어가면 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된 새로운 시작, 1번은 창조된 새로운 탄생이고, 10번은 1번 더하기 0번 바보 1번 합치면 또 때로는 인생의 운명이 자기가 원하는 펼쳐지는 만큼 펼쳐지는 게 아니라 메비우스 신의 관장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상징물은 뭐 칼을 들은 스핑크스는 결단력을 가진 지혜로운 어떤 상징물이다. 그 다음에 뱀은 유혹, 욕망, 지혜를 상징하면서, 그리고 어떤 인간의 욕심도 약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안에 이 그림 하나하나 약간을 보시면 이런 어떤 그림들이 보면 제가 이게 소금에 의미하는 어떤 내용이고요. 요 옆에 거는 수원, 그리고 유황, 그 다음에 공기 상징이에요. 이런 어떤 의미를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보면 또 자세히 또 보면 또 아는데 실제로는 그 의미를 외우고 뭐 암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 원소들이 안에 구체적으로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타로 시계 바퀴처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TAR로 합치면 타로가 되고요. 또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면 토라라고 약간 보시면 되고요. 오라타 이렇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타, 그런 뜻이 뭐냐, 타로는 우리가 지금 보는 타로예요. 실제로 타로가 우리 타로의 완성,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토라는 알죠? 2번 여대사제였던 그림에서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이라 했죠. 경전책. 그래서 토라, 그 그림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로타는 우리가 시간의 바퀴라 해요. 로오타, 알로티에. 그 다음에 하나는 ORAT를 합쳐서 기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책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어떤 원소의 어떤 상징물의 기운을 우리 운명의 안에 넣은 어떤 상징물이 한 바퀴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또 순환하고 또 순환하고, 이런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윤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주기적인 반복을 약간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우리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를 배우게 된다, 교육하게 된다,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우리가 때로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더 좋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움의 지식을 가지면서 때로는 실패는 했지만 그거를 인생의 수강료를 치렀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시는 똑같은 뭐 실패의 반복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하라고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라, 운명처럼 더 배워라, 인생이 너가 숙제였다, 그럼으로써 너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인생의 수강료를 치렀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보통. 그래서 타로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어요. 타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의미만 100% 이해하고 숙지하고 타로를 감정을 보시면
완벽한 해석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때로는 틀리는 이유는 마음이 급하고 그 카드의 하나하나의 내용들과 그 여러 가지 카드를 접목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확하게만 해석한다면 정말 100% 완벽하게 우리가 운명을 점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때로는 타로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인생 지혜의 길로 도움말로 약간은 참고를 하셔야지, 자꾸 맹신하다 보면 개척 정신이 조금 부족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 다음에 10번 숫자 의미는 알겠죠? 1번 더하기 9번 10번은 구의 완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고, 영원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활, 새로운 변화, 완성과 새로운 시작이 항상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다라고 약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숫자. 그리고 이 그림 잠깐씩 한 번씩 짚어보면 화이트 캐츠 카드, 고양이 카드 똑같아요. 우아하게 생긴 고양이가 어느 정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손에서 자기 팔자를 돌리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쥐가 보이죠? 쥐 4마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징물로 사람, 독수리, 황소, 사자였는데 여기는 쥐 4마리. 우리가 사주에서는 1번이란 숫자가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하나 연결돼 보면.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엄청 또 큰 에너지로 공부하시게 되고요. 정말 신기해요. 사주도 큰 틀은 사주가 잘 맞고요. 항상 제가 상담할 때 타로는 사람의 심리, 어떤 짧은 미래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또 타로인 것 같고요. 오시전 타로에서 이 변화 10번이란 변화는 상당히 보면은 어떤 해석을 갖고 있냐, 성격으로는 개방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 에너지를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방적일 수 있고 낙관적일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운명이 순환한다라고 느끼는 자체가 운명론자 같은, 나는 이래서 안 되나? 또 한편 성격이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불행의 카드가 자꾸 뜨면 나는 내 인생이 잘 안 바뀌려는 갑다, 부정적 얘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고요. 또 그런 변화에 민감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인기응변 능력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걱정되던데 자기 스스로 촉은 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대강 어떤 일이 대강 일어날 거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기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대강은 알고 있더라고요. 손님들 보면. 그리고 성격도 때로는 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요. 연애는 운명적인 만남을 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람, 또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려면 때로는 사랑도 아파봐야 되고, 너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외에는 내 운명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약간 미련 뜨는 어떤 사람들도 여들하기도 해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연이라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인연이라면 때로는 감정의 변화를 줄 필요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충분히 상황에 맞춰서 주세요. 그 다음에 사조 오라클 카드의 물레방아는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물레방아에서 남녀간에 몰래 사랑을 했죠. 그게 보면 욕정, 인간의 욕망 이런 부분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셜 위카 카드에서도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이 친구도 약간의 임신한 모습과 또 사슬이 약간은 좀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운명처럼 뭔가 자기 갇혀있는 삶이 답답하다는 느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각 카드 해석이 좀 다르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데카메론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조금 내용이 조금 야하게 나와요. 뭐 스와핑이라든지 좀 불륜 사랑들 있죠. 왜 한 여자의
어떤 지켜보는 사람이 남자 2명이고요. 아니죠, 3명이죠. 그림이 자세히 보면. 그래서 왜 내가 상대가 있는데 또 다른 상대가 또 관계를 요구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랑 섹스를 하다가도 체의 변화를 원할 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섹스는 식상하다고 느껴질 때 변태적인 섹스도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이 그림 뜰 때도 있어요. 남녀 간의 체의를 한번 바꿔가면서 한다거나 그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자는 그래서 한 번씩 섹시한 옷을 한번 속옷을 뭐 바꿔 벗어 입어본다거나 섹시한 잠옷도 한번 도전해 본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소도 밀집된 공간보다는 또 다른 어떤 색다른 장소를 찾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기가 있을 것 같죠,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섹스를 좀 박히는 사람도 한 번씩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은 상대방의 속궁합을 물었을 때는 위험한 스릴 있는 뭐 섹스를 원할 수도 있다. 다른 주변 상황 카드하고 같이 이렇게 타로가 나타났을 때 그거는 데카메론 카드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카드가 또 어떤 카드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해석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는 어떻고 부정해서 긍정해서 연애운 커플은 건강운 이동 변화 합격운 뭐 직업 적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에 어떤 키워드는 보통 보면 아까 제가 말을 거의 던진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우리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하나의 카드가 어떤 변화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코로나19 언제 끝나요 할 때 도움말 자리에 데스라는 카드하고 그리고 결과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이 나왔어요. 데스의 역방향은 데스는 이별 끝, 뭐 종결, 역방향이기 때문에 진짜 종결 끝은 없다고 했고 그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운명의 수레바퀴 이 그림은 해와도 인연이 많기 때문에 해 유입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를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세계는 하나, 뭐 외국도 많이 나가시는 분도 많고 유학 나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서는 데스 카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네. 또 미리 좀 카드를 준비한다는 게 항상 이렇네요, 제가. 자, 그리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 해에 나오는 카드하고 요거하고는 또 내용이 또 다른 어떤 내용인데 요거는 외국 나갈 일이 있거나 외국에 과거에 이 카드가 뜨면 과거에 갔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은 취미라든지 직업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예쁜 여자친구 여자 스타일 같으면 스튜디오스나 항공 해외 통역 해외 비즈니스 같은 직업도 잘 맞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코로나19 언제 끝날까요? 도움말자리에 이 그림이 떴고 결과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의 결과였어요. 진짜 종결은 없고 그게 반복된다 할 수 있는데 해외 유입만 막는다면 이거는 어떤 변화를 준다면 또 이 내용은 달라져요. 그래서 타로 해석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항상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타로 처음 접하거나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하시는 분들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해석이 좀 어려워요 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역방향도 부정의 의미도 있고 주변 카드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서 그래요. 키워드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온다. 변화. 그 카드가 주변에 좋은 변화가 오면 좋은 변화가 올 것이고요. 나쁜 변화가 있으면 달카드는 불안정한 생각지 않은 변화가 올 수 있다. 생각지 않은 이별. 결과카드 주변에 도움말 자리에 이렇게 있다면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운명 같은 상대가 나타난다는 해석도 있고 때로는 잘 만났던 관계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운명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서 주변 카드가 어떤 카드가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키워드는 일단 뭐 운명적인 만남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운명적인 성공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좋은 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배움과 경험을 통한 인생의 시작이 올 수 있다. 제가 요거 배움과 인생의 경험을 통한 인생의 시작들, 새로운 전환점,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동과 변화가 있다. 경험과 배움을 통한 인생 적응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필연성,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라는 필연성에 대한 키워드가 되고요. 또 나쁜 일만 있었던 분들은 또 좋게 변한다는 뜻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나쁜 상황을 좋게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의 의미로는 우리가 순조롭게 풀리는, 또 좋은 변화가 오는, 또 문제 해결이 좋게 풀리는, 뜻밖의 행운이 있다. 좋은 시기 타이밍이 있다. 또 받아들이는, 잘 적응하는 기회의 행운의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의미로는 이별, 이룰 수 없는 아픈 사랑,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새로운 큰 변화가 필요한 예상치 못한 상황, 또 불길한 변화, 부정의 카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의 설명해 드릴 때는 충분히 조심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꼭 명심하세요. 또 영원할 수가 없는, 그리고 수동적인 어떤 게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없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운명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때로는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는, 그게 부정적인 의미나 역방일 때 한 번씩 이렇게 주변 카드가 안 좋을 때 해석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이 원카드가 바로 애인이 생긴다 안 생긴다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주변 카드에 따라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뜰 때는 원하는 스타일 만나고 싶어해요. 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생기길 바랍니다. 헤어진 예전 사람, 또 미련 생길 때도 뜨고요. 생각날 때도 뜨고요. 또 때로는 한참 동안 연애가 안 생기다가 컵의 2번이라든지 연인 카드 6번 카드 뜨면 생각지 않았을 때 운명처럼 연애가 될 수 있다고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이 그림도 여자 성향 괜찮은 사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뭐 소개팅, 어떤 보수적인 만남이라도 그것도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뭐 나이가 30대인 경우는 그분도 결혼 인연으로도 괜찮다라는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설명해 드려요. 컵의 2번하고 때로는 그 러브라는 그림이, 이 그림 뜨면 운명처럼 인연이 돈말 자리라든지 결과 자리에 들어오면, 연인 카드하고 뜨면 인연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변에 어떤 카드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잘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움말 자리나 결과에 탑이란 카드 16번, 금 3번, 금 3번은 갑자기 만났던 관계가 헤어지거나 힘들어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연결하세요. 커플은 늘 하던 대로 또 만나요. 이게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뜻에서, 우리 맨날 그랬어. 겨울에 좀 잘 싸우다가 가을 겨울에 한 번씩 한절기 때, 그러다가 봄 여름 되면 엄청 또 좋은 일이 많았고 여행 가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고, 또 이렇게 카드의 해석 따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익숙하고 편한 관계예요. 늘 똑같은 반복이니까 잠깐 떨어질 때도 나아요. 이게 한 바퀴씩 이렇게 멀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떨어질 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그림에서는 뭐 세개 카드라든지 지팡이 2번 3번 그림이 주변 상황으로 들어올 때 잠깐 떨어질 일이 있어요. 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 직장, 거기에서는 직업 특성으로는 해외 관련 일, 무역, 유통, 또 예전부터 우리 집에서 했던 가업들, 전통적인 일, 운송, 그리고 뭐 천문학들, 공학들, 의학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뭐 마법사라든지 17번 별카드 뜨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예능 계통도 한 번씩 적성도 맞습니다. 17번 별카드하고 마법사 카드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적성 진로 설명할 때도 옆에 어떤 카드가 많이 뜨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이 사람 한 곳에서 사무직이나 공무원직을 잘하려 그러면 우리가 은둔자 그림 저번 9번 은둔자 그림하고 뭐 교양이라든지 여사제 그림이라든지 컵 10번 그림 같은 거 들어오면 이거는 펜타클 10번인데요. 이럴 때는 저 공무원인데요 라고 하면 인사 이동이 있는 철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요런 카드는 우리가 안정적인 공무원 취급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요, 근데 자체적인 카드를 가지고 공무원의 의미는 없습니다. 변화 주기 어떤 이동수가 있는 뭐 변화무쌍한 카드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승진 뭐 당선운 이런 걸 물으면 직장 자체 안에서는 승진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직장 안에서 이동 변동수 업무 변화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요. 혹시나 옆에 카드가 뭐 이동 카드가 갑자기 이동할 일이 없는데 지팡이 8번이라든지 이 그림하고 말 그림이 뜨면 뭐 갑자기 변하면서 승진 카드가 지팡이 6번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카드 이런 그림 뜨고 하면 승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금전운을 이제 보겠습니다. 학업운은 한 번 더 보면 자기가 늘 성적이 크게 월등하게 금방 오르진 않아요. 늘 꾸준하게 반복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은 늘 결과도 꾸준한 결과물이 있다. 자기가 대강 어느 정도 나는 학업 성적이 나을 것 같아. 그 짐작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금전운은 수익과 지출이 반복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지출되는 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연초나 뭐 6월 7월 달에는 뭐 세금 나갈 일들 뭐 그런 계산해 놓으면 되고요. 주기적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겨울에는 뭐 약했던 사람은 다음 년에도 항상 이달은 좀 약했어. 내 사업 금전운이. 그리고 가끔 펜타클 뭐 라든지 펜타클 뭐 10번이라든지 이런 그림 뜨면 나는 가을에 항상 좋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기 사업이라든지. 이 그림 자체만 가지고는 내가 돈복이 많다라고는 해석을 해줘서는 안 되고 수익과 지출이 반복되는 기운이 있다. 패턴이 한 번씩 1년 단위로 수익을 계산하세요. 그리고 아직은 뭐 좀 소모성 질환이 아니죠. 내가 나가야 될 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건강운으로는 중년이나 뭐 아니면 40대 50대 되신 분들 60대 분들은 이렇게 혈액순환으로 인하는 뭐 질병들 질환들 뭐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 약들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된다거나 당뇨약 아니면 뭐 이런 약 드시는 분 있죠. 옛날에 뭐 갑상선 수술했는데 금액 9번 카드라든지 면역 카드 같은 게 과거에 떴다면 이 사람은 뭐 늘 먹는 약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갑상선 수술하는 사람 같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병이 있었다면 그런 건 좀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건강은 그런 애쓰게 조금 비추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걸리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질환들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옛날에 한번 어깨가 고장이 났었어. 그러면 어깨 50견 뭐 이런 수술을 했었어. 관절 인대 수술을 했었어. 그러면 그 부분이 겨울 그림하고 여기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그림이 좀 뜨면 겨울에 한 번씩 가을에 찬바람 불면 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거기에 근육통 관절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운을 연결하세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제가 웬만하면 30분 안에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길으면 그거를 사람들이 뭐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웬만하면 30분에서 강의 내용을 마치려고는 해요. 한 어떤 카드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를 여기까지 일단 짚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명의 수레바퀴 우리의 운명 팔자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내 팔자를 많이 바꾸고 살아가고 있고 더 바꿀 수 있고 자기 그력을 노력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제 운명을 신의 범주 안에서 겸손하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내 나름대로 빨리 성공을 못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내 운명을 개척하면서 내가 꼭 성공을 이루겠다는 의지만 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영상에는 11번 정의라는 카드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지게 천사 청란쌤이었습니다.